아침마다 똑같은 엘리베이터죠. 그런데 오늘 글쎄 공지가 하나 붙어 있더군요. 관리비 인상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랑 바둑을 두며 어째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은 무슨 생각일까 궁금하기 시작했죠. 늘 그렇듯 평화롭던 일상 속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거 괜히 내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침이 되자 석구는 식탁에 앉아 말을 아껴요. 익숙하게 흘러가는 일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시선이 거실 창으로 향하더군요. 손끝에 커피잔을 살짝 대며 긴 호흡을 내쉬었죠.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를 꺼내는 순간 우유가 바닥을 댄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고는 와이셔츠를 다투듯이 입고는 다시 한번 창문 너머를 살폈죠. 그 순간 어쩌면 석구는 알지 못했겠지만 오늘 아침은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석구는 무심코 벽에 붙어있는 공지판에 눈길이 멈췄죠. 경비원 휴게 시간 확대 및 관리비 인상이라는 빨간 글씨가 그의 시선을 잡아 끌었어요. 손가락으로 안내문의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흐르는 글씨 속에는 어딘가 설득되지 않는 모호함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주저하고 섰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랬는지 엘리베이터는 한참 동안이나 그의 계단을 기다려 주었어요. 경비실 앞에 이르자 김 씨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평소처럼 바둑판을 펴고는 십자 모양의 돌을 놓기 시작했죠. 김 씨, 이 공지 봤수? 라고 묻자 잠시 눈을 피하듯이 다른 곳을 보았어요. 작은 백돌을 하나 손에 쥐고 턱을 긁적거리더군요. 글쎄,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라며 말을 흐렸지만 석구는 그게 전부가 아닐 거라는 감각이 들었어요.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자꾸만 돌아가는 바둑판 위의 손길은 사뭇 긴장감이 흘렀죠. 여느 때처럼 아파트의 정원을 산책하던 석구, 나무가지를 잡고 흔들어 보며 햇살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주민들과 스쳐가는 인사도 나누었어요. 각각의 얼굴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잊고 지냈던 친구들 같았죠. 그들 속에 경비원 휴게 시간이 어떻게 가늠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석구는 이들의 무관심 속에서 무엇을 알아채려 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주말이 되어 딸이 집을 찾아왔어요. 반갑기도 했지만 딸과의 만남은 종종 어색한 침묵 속에 잠겨버리곤 했죠. 식탁에 앉아 서로의 얼굴만 보기도 하면서 석구는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딸의 섬세한 손놀림이 당신의 커피잔을 밀어주면서 아빠,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석구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말하지 못한 채 아버지와 딸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군요. 밤이 되어 딸은 혼자 남았어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볼까 하다. 이내 망설이며 발걸음을 멈췄죠. 불이 꺼진 방 안에선 차가운 환풍기 소리만이 가득했어요.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며 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이었겠죠.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떤 것들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싹트기 마련입니다. 석구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제야 머릿속 무언가가 조금씩 어림짐작되더군요. 아파트 관리비의 이상한 점, 경비원들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주민들의 시선들 말이에요. 어차피 반복되는 일상과의 대비를 통해 석구는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마음이 생겼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틈새에서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석구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성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불안이 새롭게 시작될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주말 밤은 깊어져 갔어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어쩐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석구는 자신도 모르게 긴 호흡을 내쉬며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아침, 석구는 부슬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처럼 마음도 그리 맑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은 석구를 보고 잠시 말을 멈추더군요. 저거 참 기분 좋지 않더군요. 하지만 석구는 모른 척 지나쳐야 했습니다. 김 씨는 곧 경비실에서 나와 석구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석구는 그 모습에 조금은 안도했죠. 어젯밤의 바둑 대결은 너무 아슬아슬했지 않습니까? 김 씨가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석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로의 피로가 교차하는 그 순간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그날은 석구의 안색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이 감돌았어요. 그날 오후 석구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회계장을 찾아오겠다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문 앞에서 직원의 차가운 시선만을 맞닥뜨렸습니다. 지금 회계장을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석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말았죠. 늘 그렇듯 한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석구는 잠시 망설이다. 괜찮아. 그냥 잠이 부족했던 것 같아. 했죠. 목소리에 떨림이 설마 들렸을까요? 그걸 아내가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화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됐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변화없는 평소의 모습인데 어쩐지 오늘은 그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석구는 그저 평범한 저녁을 보내려 했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와의 다정한 대화로라도 위로나 받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 했어요.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석구는 평소처럼 TV 앞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더군요. 그토록 열심히 하던 드라마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처럼 느껴졌어요. 기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머릿속 한 구석에 자리한 의문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TV 소리가 방 안을 메워도 석구의 생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생각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죠. 아내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다음 달 관리비가 오른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좀 더 절약해야 할 것 같네요. 석구는 응, 알았어 라고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 말이 단순한 걱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모든 대화가 이런 불안함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이상하게도 그 밤은 유난히 길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석구는 물컵을 들고 창문 너머로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물맛이 어색했죠. 이전에는 그냥 흘러넘기던 그 물이 이제는 이상하게 입안에서 머무르며 뭔가 잘못된 걸 암시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겠지 싶었어요. 아내가 다가와 무심코 말했죠. 오늘 저녁은 뭐가 먹고 싶어? 석구는 대답하려다 뭔가 장애물에 걸린 것처럼 머뭇거렸어요. 쌀쌀맞게 뭐 그냥 늘 먹던 거 해라고 했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고 그 순간 석구는 그의 목소리와 아내의 반응이 어두운 그늘을 드리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잘 읽히지 않았어요. 어딘가 멈춰 있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저녁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은근한 침묵 속에서 젓가락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식사 중 아들이 책가방을 던져두고 급히 무언가를 찾느라 방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또 책 놓고 왔냐? 석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찌르르한 느낌을 주었죠.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치는 짧은 불안이 부쩍 눈에 띄었죠. 아내가 슬쩍 끼어들며 큰 소리로 말했죠. 아니, 네 덕분에 우린 모두 이사 갈 준비가 덜 된 게야. 그러니 좀 더 서두르자꾸나. 모두 그녀의 말에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알아채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렇다고 정말 심각한 건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운 석구는 아내가 잠들던 순간까지도 이상한 상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제대로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며 머리를 베개에 묻은 채 왜 이렇게 찝찝한 걸까라고 자신에게 속삭였죠. 아무런 이유 없이 어딘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석구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는데 이상하게 그 향이 어색했어요. 그렇게나 익숙했던 커피 향이 그날은 묘하게 톡 쏘는 냄새처럼 느껴졌죠. 아내에게 그걸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렇지라며 웃어 넘기고 싶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원 김 씨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김 씨는 항상처럼 밝게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석구는 대답할 때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김 씨의 눈에 짧은 의문이 스쳤고 금방 사라졌지만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더 있을까 싶은 생각이 한 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도 석구는 평소처럼 바둑판 앞에 앉았어요. 김 씨와 조용히 말을 주고받으며 몇 수를 두는 중이었죠. 한 수, 두 수. 바둑판을 바라보다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이 잔뜩 쌓였는데도 복잡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죠. 다시 배치를 바꿔볼까요? 라는 김 씨의 제안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건 역시 마음속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김 씨와 작별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석구는 무심코 벽면에 붙은 최근 공지들을 훑었어요. 특별한 게 없는 듯 했지만 그 중에 유독 눈에 걸리는 문구가 있었죠. 괜찮다고 여겼던 일상 속에서 간간히 보이지 않던 균열들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딱히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 기분 탓이겠죠? 그런데 글쎄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일상의 흐름이 달라진 걸 스스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 감춰두었던 것이 무거운 구름처럼 들이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다들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건 아마도 속임수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들이 내게 얼굴을 돌리기 시작한 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서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무시와 비웃음뿐이었죠. 겁이 났어요. 괴팍한 노인이란 소문에도 무심한 척했지만 사실 귀에 쟁쟁이 울렸습니다. 그 단어들이. 한때는 나름대로 잘 나가던 은행원이었는데 은퇴 후 아파트에서 가족 없는 삶을 산다는 게 이리도 끔찍할 줄은 몰랐죠. 그러다 어느덧 혼자 회계장부를 뒤적이는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요. 흔히 그러죠. 정의가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글쎄요. 저는 정의인지 그냥 고집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옳은 걸까 틀린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불안함이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봐요. 정기회의 날이 가까워 오자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그리고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어요. 시작부터 말문이 막히더군요. 몇 번을 준비한 문장인데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두려움이 앞섰죠. 그러나 그러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입을 뗐습니다.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어난 것 같았고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폭로하듯이 제 마음속에 쌓인 것을 쏟아냈습니다. 회계장부의 문제점을 하나씩 꼬집어가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그 수치들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어느새 제 목소리는 또렷하게 변했습니다. 주차장 광고 수익 3년치라며 내가 내민 증거로 서광이 비추었죠. 하지만 사실 내내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박영숙 씨의 손길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그녀의 지지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심호흡하며 조심스레 설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잘못 본 것처럼 어리둥절했어요. 낯선 무언가를 목격한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순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뿐이었죠. 아마도 그 당황스러움이 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알아채기 시작했죠. 회의가 끝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들의 얼굴. 돌아선 후에도 저녁 내내 그날의 여운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말이죠. 내가 옳았으면 좋겠다, 아니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았어요. 잠이 들기 직전까지 저는 그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한 번의 폭발.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후회란 참 고약하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용기는 무엇인지 몰라도 찬란했던 순간 같았습니다. 아니, 찬란했다기보다 무겁고도 뭉클했던 순간의 끝자락.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작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러니까 그 아침이 시작된 건 늘 그렇듯 무심히 흘러가는 일상의 한 장면에서부터였어요. 석구는 습관적으로 커피를 내리고 좌측으로 쏠린 창문을 기웃거리며 동네 풍경을 바라봤죠. 그러곤 미처 하지 못한 생각이 생각났습니다. 지난밤의 꿈이 흐릿하게 떠오르더군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진 게 한층 더 명확해졌어요. 평범했던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난 조용한 변화들이 말이죠. 커피 한 잔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석구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다독이곤 했죠.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이 변화의 뒤편에 감춰진 본질은 여전하리라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커피 향이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자주 가던 카페의 커피 맛이 아니었어요. 의아했죠. 그 후로 석구는 혼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누구나 그렇듯 가끔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게 마련이잖아요. 그리하여 오늘따라 창문의 커튼은 평소보다 더 길게 내려져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알게 되었죠. 누군가의 움직임이 그 창 너머에서 감지됐다는 걸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니겠죠? 반복되던 일상 속에서 바독 상대로 찾아오던 김 씨와도 더 자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생활 속 자잘한 경비 문제에 대해선 말씀을 아꼈던 김 씨가 어느 날은 마치 발걸음을 망설이는 듯 했어요.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나요? 석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는 특별한 대답 없이 한숨만 내쉬는 걸 보면 뭔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복도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낮은 목소리. 무심코 엿들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알리고 울려 퍼지는 소리 속에서 그들이 석구가 고민하던 새로운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 소리와 냄새는 익숙하지 않았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석구는 뭔가 숨겨진 비밀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석구의 머릿속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쌓여갔어요. 오 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들 사이의 만남, 그 뒤에도 이어졌던 김 씨와의 의미 있는 침묵, 모든 것이 석구에게 더 많은 영감을 주고 있었죠. 잠시 긴장되었던 시간이 지나고 석구는 불현듯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정말로 변화를 만든다면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소한 변화라도 그 가치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석구는 또 하나의 질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